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죠.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그래서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은 물리적으로 보면 압력의 변화가 매질에 따라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다음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 1번 소리의 생성, 음원의 진동. 진동이라는 거예요. 다. 소리는 물체의 음원이 진동하면서 시작돼. 예를 들어 스피커 다이아프램이 움직이면 주변 공기의 밀도를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압축과 희박이라는 말이 있네요. refraction.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밀소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죠. 밀하고 소. 영역을 만들어 이 변화가 공기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달되지. 두 번째, 공기 분자의 운동, 매질을 통한 전파. 소리는 종파, 길이파, longitudinal wave 형태로 이동해. 이는 공기의 입자들의 파동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동한다는 뜻이야. 공기 분자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음원이 진동할 때 주변 공기 분자들을 밀어내면서 압축된 영역, 고압부를 형성해. 그 이후 진동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뒤로 간다는 얘기죠. 기존의 공기 분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희박한 영역이 생겨. 우리가 그 사인파로 말할 때 위로 올라가는 부분과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에너지의 변화니까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소리의 파형이 공기 중을 따라 이동하는 거야. 즉 공기 입자 개개인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입자는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압축과 희박이, 그러니까 밀과 소가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형태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지. 3. 전파 속도. 소리의 속도와 환경의 영향. 소리의 속도는 매진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 공기에서의 소리 속도는 약 340m 초당, 섭씨 15도 기준이지만 온도, 습도, 기압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해.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리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습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에 수증기 비율이 높아지면서 질량이 줄어들어 소리 속도가 빨라짐. 습도가 높을수록 소리 속도가 빨라진다. 기압은 거의 영향이 없음. 같은 온도라면 공기의 밀도가 변해도 분자 운동 속도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 즉 따뜻하고 습한 공기에서는 소리가 더 빠르게 전달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4. 귀의 도달. 청각의 감지 과정. 소리가 공기를 따라 이동하다가 우리 귀에 도달하면 청각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는 과정이 시작돼. 웨이를 통해서 소리를 모아 웨이도로 전달을 하고, 고막 중위에서 소리의 압력 변화를 기계적인 진동으로 변환하고, 이소골,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 이 세 개의 뼈가 있죠. 진동을 증폭해 달팽이관으로 전달. 달팽이관, 뇌이라고 말합니다. 기계적인 진동을 유체의 운동으로 바꾸고, 거기에 이제 액체가 있어요. 이를 청각 신호로 변환한다. 주파수별로 이제 바꿉니다. 청각 신경 신호를 대뇌 피질로 전달하여 우리가 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 5. 거리와 감소해. 소리가 사라지는 과정. 소리는 공기를 통해 이동하면서 점점 에너지를 잃어. 이 과정에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어. 구형 파면에 의한 감소해. 구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나간다는 거니까. 점점 넓은 영역으로 퍼지면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감소. 이게 역제곱의 법칙이라는 거죠. 인버스 스퀘어로. 공기 중에 흡수. 높은 주파수일수록 공기 분자와의 충돌로 인해 에너지를 더 많이 잃게 됨.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저음이 강조된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아. 천둥처럼. 그래서 저음들이 더 많이 들리게 되는 거죠. 정리. 소리는 진동에서 공기 중에 전파되고 청각 시스템 감지 과정을 거쳐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핵심은 공기 분자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과 희박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환경에 따라 속도와 감소의 특성이 달라지고 우리 귀에서 최종적으로 해석되는 방식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그러니까 이게 이 해석되는 방식이 사람마다 틀려요. 대부분 비슷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저음을 더 잘 듣거나 자기가 모르는 좋아하는 음악의 취향도 틀리고 하는 부분들이 이 해석되는 방식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죠.
공기 분자의 운동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공기 분자의 운동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 공기 분자의 기본 운동, 이 열 운동입니다. 열 운동. 공기 분자는 기본적으로 열에 의해 무작위 운동, 이게 브라운 운동이라고 해요. 를 하고 있어. 이 운동은 개별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방향을 끊임없이 바꾸는 형태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대기에 있는 공기들이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무작위 운동과는 별개로 소리가 전달될 때 공기 분자들은 특정 방향성을 갖는 추가적인 진동 운동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진동 운동이 이제 소리를 전달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파될 때 개별 분자의 운동. 소리가 전달되면 개별 공기 분자는 평균 위치를 중심으로 왕복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소리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 운동은 일반적인 브라운 운동과 다르게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진동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운동이야. 즉 소리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공기 분자가 진동하게 돼. 이걸 종파라고 말하죠. 압축과 희박의 반복적인 형성. 뭐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한 거랑 똑같죠. 개별 분자의 운동을 보면 뭐 압축하는 데는 앞쪽으로 밀려가고 희박, 그러니까 소라는 부분 다시 뒤로 가면서 공간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기 간의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좁아질 거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소리는 진행하지만 개별 분자는 진행 방향을 따라 왕복 운동을 할 뿐 전체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기준점으로 보면 이동하지 않는 거고 바람이 불거나 뭐 다른 영향이 있으면 이동하게 되겠죠. 분자 간 충돌과 운동 에너지 전달. 소리의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개별 분자가 실제로 멀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분자 간 충돌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이다. 한 분자가 옆 분자와 충돌하면 운동량이 전달되면서 파동이 퍼지게 되고 이게 이제 에너지죠. 이때 공기의 밀도와 탄성이 클수록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어 소리 속도가 빨라진다. 분자야, 그러니까 밀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체에서도 뭐 액체에서도 다 전달이니까. 즉 개별 분자는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소리 압력 변화가 에너지가 연쇄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주파수와 분자 운동의 과의 관계. 저주파, 낮은 공기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왕복 운동을 하며 압축, 희박의 간격이 길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니까 큰 만큼 더 길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게 아닌 거고 주파수가 긴 거. 고주파, 공기 분자들이 훨씬 빠른 이유는 많으니까 진동이 더 짧으니까 왕복 운동을 하면 압축 희박의 간격이 짧아. 그거를 좀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고주파일수록 공기 분자의 진동 속도가 빠르고 변화가 세밀하게 이루어져. 온도와 밀도에 관한 이거는 밀도가 높다. 분자들이 더 가깝게 있어 충돌 확률이 증가, 소리 속도가 증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고체들 쇠라든지 이런 거에서 소리가 더 빨리 이제 나간다는 거죠. 결론. 공기 분자는 길이 종파 형태로 왕복 운동을 하며 앞뒤로 진동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브라운 운동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한번 이걸 좀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브라운 운동은 기본적으로 공기가 무작위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간에 계속 충돌하면서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거 이렇게 이제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움직이면서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소리라는 그 에너지가 전달되면은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공기가 사용된다는 거죠. 기체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넘어가고. 오케이. 소리가 공기를 운동시키며 전달이 되는데 소리 자체가 지니는 복잡한 복합파형 부분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소리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1. 단순한 사인파와 복합파의 차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데 소리는 단순한 사인파가 아니라 다양한 주파수 성분이 합쳐진 복합파형, 컴플렉스 웨이브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인파는 단일 주파수 성분을 가지면, 그러니까 1kHz면 1초에 1000번. 그래서 하나가
천분의 1초의 주파수를 그러니까 원 사이클을 가진다라는 거니까 공기 분자가 하나의 주기적인 패턴으로 운동한다. 복합화 여러 주파수 성분이 합쳐져 있으며 공기의 분자의 단순한 왕복 운동이 아니라 더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뒤에 이제 나옵니다. 즉 복합화일수록 공기 분자의 운동 패턴도 단순한 앞뒤 왕복 운동을 넘어서 더욱 복잡한 진동을 포함하게 됩니다. 복합파형과 공기 분자의 운동. 복합적인 소리 파형이 공기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보자. 기본 주파수, 펀더멘탈과 배음, 하모닉스의 역할. 소리의 복합파형은 기본적으로 기본 주파수, 우리가 F0라고 해요. 0. 예. 기본 주파수, 이걸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고 배음, 오버톤이라고도 하고 하모닉스라고. 그다음에 비정음 배음, 인하모닉스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 주파수가 공기의 가장 큰 진동 패턴을 만들고 배음들은 이제 공기 분자들의 추가적인 미세한 진동 패턴을 겹쳐서 더욱 복잡한 운동이 만들어집니다. 즉 복합화는 단순한 이 복합화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쓰는 모든 소리인 거예요. 사인파라고 해도 일단 사인파를 발전을 시킨다고 해도 그게 이제 스피커를 만들어지고 나오면서 그 기본적인 배음이 만들어지고 공간에 의해서 또 다양한 복합화들로 변화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공기 분자에서의 운동성의 변형, 복합적인 소리 신호가 공기 중을 이동할 때 개별 공기 분자의 운동이 단순한 왕복 운동이 아닌 여러 주파수 성분을 포함한 운동이 되면서 복잡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저주파 성분, 예를 들어서 100Hz라면 큰 폭의 왕복 운동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에너지의 양의 변화가 아닌 거고 시간의 변화니까 시간당 100번이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이제 압력이 들어가고 다시 그러니까 밀과 소의 간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변화가 아닌 시간적인 흐름의 변화. 그게 이제 100Hz 그러니까 그게 진폭이 크다라는 거고 그게 진폭이라는 것은 앞뒤 우리 종파에서 소리에 대한 방향과 똑같다라는 거니까 고주파 성분 3kHz, 5kHz 등은 그 위에 짧고 빠른 진동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Hz 파동이 이게 운동이 되면서 그 안에 이 다른 고주파 성분들도 더해져서 그 운동에 추가로 같이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합적인 진동이 합쳐져서 소리의 독특한 모양, 음색이라고 말하고 팀버라고 말하는 것이 결정하게 됩니다. 즉 공기 분자는 단순히 한 앞뒤 왕복 운동이 아니라 여러 주파수 성분이 합쳐진 형태로 더욱 복잡한 패턴을 따라 운동을 한다 이 얘기죠. 소리의 모양과 공기 압력과의 관계. 소리의 파형이 복잡할수록 공기 압력의 변화도 더욱 복잡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예, 압력이니까. 예를 들어 순수한 사인파는 공기 압력이 부드럽고 주기적인 변화를 가집니다. 이건 뭐 똑같으니까 뚜 하면서 사각파 이건 이제 우 그러다가 이제 사각 그러니까 파형이 네모난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는 거 마우스 모양처럼. 노이즈 공기 분자의 운동이 무질서한 패턴을 보이며 완전히 불규칙한 압력 변화를 가집니다. 노이즈 막 변화가 많다는 거. 결론적으로 공기 분자의 운동은 소리 파형의 복잡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복합적인 파형일수록 공기 분자의 운동도 더욱 다양하고 세밀한 움직임을 가지게 된다. 비선형적 요소, 충격파와 변형. 공기가 완벽한 선형 매질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이제 선형 매질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한 거랑 그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같다라면 그러니까 같은 변화면 선형인 건데 그게 비선형이라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는 공기를 비선형적으로 운동시키며 충격파, 샥웨이브 성분을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피커에서 나오는 클리핑된 파형이나 지나치게 강한 사각파 신호는 공기 분자의 왕복 운동을 깨뜨리면서 비선형적인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게 비선형적이라는 것이 입력과 출력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공기 분자의 운동은 반드시 원형 파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질의 특성에 따라 왜곡이 발생될 수도 있다. 중요하죠? 네, 결론. 오케이. 복합적인 소리 파형일수록 공기 분자의 운동도 더욱 복잡해지고 단순한 앞뒤 왕복 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주파수 성분이 겹쳐진 형태로 진동한다. 저주파 성분은 넓고 큰 움직임을 그러니까 크다라는 게 양의 큰 것이 아닌 거고 진폭의 그
크기가 크다라는 거예요. 길다라는 거예요. 고주파 성분은 미세하고 빠른 진동을 추구하면서 공기 분자의 운동 패턴을 형성한다. 공기의 특성, 선형이 아니면 비선형에 따라 공기 분자의 운동이 원래 파형을 그대로 유지 못하고 변형될 수도 있다. 오케이. 예를 들어 100Hz, 400Hz, 2kHz, 3kHz, 10kHz가 같이 발생할 경우, 이 경우 공기 분자의 운동은 단순한 왕복 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주파수 성분이 중첩된 복잡한 진동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주파수가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들이 합쳐졌을 때 공기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자. 자, 100Hz, 뭐 400Hz라면은 100Hz는 초당 100번의 왕복 운동을 하며 상대적으로 크고 부드러운 진동 뭐 있죠. 그래서 파장이 3.43m예요. 그러니까 파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340m를 기준점으로 그게 초당 100번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3.43m에 그러니까 출발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오는 게 3.43m가 된다는 거죠. 근데 400Hz는 거기보다 4배가 빠른 주기적인 진동. 그러니까 4배가 빠르다라는 게 이제 1초에 100번이었던 것이 400번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더 파장이 짧은 그러니까 3.43m의 하나의 사이클을 가진 것과 이제 이건 0.86이잖아요. 네. 뭐 대략 이렇게 공기 분자는 기본적인 진동을 유지하면서 더 세밀한 패턴을 겹쳐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Hz에 추가된 요 400Hz 이 기본 파장들이 거기 더해져서 그러니까 즉 100Hz의 큰 움직임 위에 400Hz의 작은 진동이 추가되면서 공기 분자의 운동이 더 복잡해지죠. 즉 거기에 이제 동일하게 2kHz, 뭐 3kHz 그래서 2000번 움직이는 것과 이제 3000번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공기 분자의 움직임을 더 미세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큰 것은 가면서 계속 바뀌는 거죠. 이제 더해지는 거니까 10kHz 초당 만번 진동 파장이 3.4cm 그러니까 이게 앞과 뒤가 그래서 세밀한 공기 압력 변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거고 이렇게 된 것들이 다 더해져서 이제 독특한 운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그 랜덤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아주 복잡한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10kHz는 고주파대의 특성상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점탄성이라는 게 있네. 또 그 에너지는 전달이 중요해진다. 10kHz는 공기 분자에서 가장 작은 움직임을 추구하지만 공기의 점탄성으로 일부 감소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동시에 이 소리들이 다 나왔을 때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100Hz가 공기 분자를 가장 크게 왕복 운동시키는데 거기에 400Hz가 추가되면 100Hz의 진동을 따라가면서 작은 변화가 겹쳐지고 거기에 2kg, 3kg가 더해지면서 세밀한 고속 진동이 더 겹쳐지면서 공기 분자의 운동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3000번까지의 진동이 더해지니까 10kHz의 초고주파 성분이 마지막으로 작은 떨림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계속 그러니까 미세한 진동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결과적으로 공기 분자는 단순한 앞뒤 왕복이 아니라 큰 진동, 중간 진동, 미세한 떨림이 겹쳐진 매우 복잡한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 공기 분자의 운동을 그래프로 본다면 뭐 이건 이제 뭐 그래프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비선형 왜곡 공기가 이상적인 매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중 주파수 성분이 합쳐질 때 몇 가지 추가적인 요소가 발생해요. 비선형 왜곡, non-linear distortion, 아주 큰 소리, 고음압이나 고음압 큰 SPL이 발생하면 공기는 이상적인 선형 매질처럼 동작하지 않고 일부 주파수 성분이 왜곡된다. 그러니까 일부 부분에서 이제 다른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특히 2kg, 3kg, 10kg 같은 고주파 성분이 감소되거나 불필요한 추가 배험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 공기 감소에 고주파일수록 공기 중에 이동할수록 감소가 빠름. 100Hz는 멀리까지 전달되지만 10kHz는 몇 미터만 가도 에너지를 잃어버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라이브 콘서트나 이런 거에서 아니면 저 멀리서 무슨 뭐 서브 우퍼를 장착한 차가 온다고 할 경우에 저음만 우선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따라서 멀리서 들으면
원래 복합파보다 저주파 성분이 더 강하게 남게 된다. 주파수 간의 간섭, interference and beating. 만약에 주파수 성분들이 정확한 정수배 관계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비팅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2kHz, 3kHz, 1kHz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기 분자는 초당 1000번 정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추가적인 떨림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더해진 것들을 우리가 이미 듣고 그게 소리가 되고 그게 뭐 악기가 되고 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이제 복잡한 것이 존재하면 공기 분자는 단순한 왕복 운동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다층적인 진동 패턴을 따르게 된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주파가 큰 움직임을 만들고 고주파가 세밀한 떨림을 추가하면서 복잡한 운동 패턴이 형성된다. 공기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일부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고주파는 거리와 공기의 특성에 따라 감소되기도 한다. 자, 1초라는 점이 복합파형과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맨날 이제 여기다 헤르츠를 말하는 것이 초당이니까. 1초란 결론부터 말하면 1초는 복합파형의 분석과 표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파형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다만 1초라는 시간 단위가 샘플링을 하거나 주파수나 파형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1초, 1초에 초당 몇 번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고. 그다음에 복합파형에서 1초는 우리가 패턴이 반복되는 주기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헤르츠가 이제 1초니까 우리가 1초로 나눠서 볼 때 그런 운동의 숫자들이 복잡하게 더해진 것들이 그 안에서 파형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1초라는 점이 복합파형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1초가 소리 자체를 변형시키지 않지만 우리가 소리를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게 이제 FFT, 그 Fast Fourier Transform, 그 퓨리어의 정의에 의해서 분석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1초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을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들어간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래서 100Hz가 얼만큼 있구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샘플링 레이트와 1초. 샘플링 레이트는 초당 몇 개의 샘플을 저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초.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96은 96,000개의 샘플을 저장한다. 96kHz의 사운드를 저장하는 것이 아닌 거고 그 샘플을 저장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에펙팅이나 뭐 바이노럴 비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t라는 기준 시간과 t 플러스 0.1초에서의 복합파형의 모양이 변할 거지. 그렇지. 복합파형은 여러 주파수가 동시에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라고 해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파형이 다를 가능성이 크죠. 위치가 변하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상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경우입니다. 특정 시간 후에도 같은 모양이 반복될 수 있을까? 모든 정수배에 겹치는 특정 시간이 존재한다면 그 시간 간격 이후에 같은 복합파형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찾고 그래서 요 각각의 주파수. 근데 이제 실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는 이렇게 뭐 5개의 주파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반복이 될 가능성은 적죠. 복합파형이 변하는 이유, 위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는 시간에 따라서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위상이라는 것이 1초에 100번, 1초에 400번 하면 서로 다른 그 위치의 공기의 포지션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변화를 가지는 거니까요. 이게 있습니다. 문제는 음원의 형태가 주파수마다 다른 엔벨로프를 가진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엔벨로프.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꺼내는 이 본론인 거죠. 복합파형이 계속 변한다는 것이죠. 완전 똑같은 파형이 나오기 어렵지. 맞아, 그게 핵심이지. 단순한 정연파들의 조합이라면 최소 공배수 주기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음원에서는 각 주파수 성분이 서로 다른 엔벨로프를 가지기 때문에 복합파형이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음색이라는 것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파수별로 다른 엔벨로프를 가지는 이유. 실제 소리는 단순한 사인파의 조합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진폭,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AM과 위상, 페이즈 모듈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있고 주파수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엔벨로프가 다른 복합파형의 예시.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100, 400, 2kg, 3kg, 10kg 그러면 이제
이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엔벨로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거는 주파수들을 더하는 것이 아닌 거고 어떤 악기나 어떤 음원을 분석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사인파들을 이렇게 더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닌 거고 예, 우리가 엔벨로프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니까 피아노를 치면 저음부는 길게 울리지만 고음부는 금방 사라지지 그런 원리와 같은 거다. 주파수별 위상 변화도 복합파형의 변화에 기여한다. 엔벨로프뿐만이 아니라 주파수별 위상의 변화도 복합파형을 계속 다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주파수는 위상이 조금씩 앞서거나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음악, 뭐 기타 목소리, 피아노 목소리 등 특성 때문에 위상이 비선형적으로 변하기도 해. 울림통에 의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t 시점에서의 복합파형과 t 플러스 0.1초의 복합파형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건 뭐 다른 모양이 됩니다. 네, 똑같은 방향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복합파형은 계속 변한다. 예,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이 계속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퀄라이저만으로 우리가 음색을 어떻게 컨트롤한다라는 것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복합파형으로 더해진 모든 주파수 도형마다의 양이 음원의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엔벨로프를 가져서 소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 에너지의 변화를 공기의 변화로 바꾼다는 것이지. 정확해. 예, 결국 복합파형은 각 주파수 성분이 서로 다른 엔벨로프를 가지며 이 엔벨로프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공기 분자의 압력 변화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듣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정리한 거 있습니다. 100Hz 파동에 각각 주파수의 변화가 더해진다는 것이면 특정 공기 분자 한 개를 기준으로 볼 때는 복잡한 운동이 만들어지겠네. 그렇죠. 특정 분자, 공기 분자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그 분자는 단순한 왕복 운동이 아닌 여러 주파수가 합쳐진 복합적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들을 아까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리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전자 운동으로도 동일하게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달될 때 공기 분자가 복합적인 운동을 하듯이 전자기 신호로 변화될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소리의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만들어진 것을 마이크로 우리가 전압이 변화되면서 이 운동 패턴이 공기의 복잡한 운동 패턴 그게 소리라는 거니까 그거를 전압의 변화 그게 소리 신호라는 거죠. 전기 신호 동일한 패턴을 만든다. 스피커에서 다시 공기 운동으로 변환된다.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스피커로 들어가서 코일이 전자기장에 의해 움직이면서 스피커 콘이 공기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진동, 그러니까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엄청난 다른 음악과 다른 그 소리들이 나오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실상 뭐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대강 소리라는 것이 공기를 움직입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지. 근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네, 재밌죠?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게 한 단계를 올라가네요.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